깨달음은 어떤 구조적 깨달음이 있고 자기 몸 내의 깨달음이 있다고. 이건 주로 호르몬에 대한 거고 이거는 집단 생활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 개인이 어떤 의사결정하지만 사실은 집단의 눈치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문제를 이 깨달음이라고 한다. 왜 깨달음이냐면 이거 아무리 배워도 말로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돼. 명상도 하고 뭔가 여행도 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훈련해야 된다. 주로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집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집단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A에서 B로 정보가 전달될 때는 둘이 만나는 어떤 접점을 통과하는데 이게 점이라고. 그래서 A에서 B로 정보가 갈 때는 통짜 덩어리로 정보가 안 가고 해체돼서 이쪽에 가서 재조립이 된다고. 특히 시각 정보라든가 청각 정보 이런 건 뇌가 재해석을 해서 조립을 하더라고요. 뇌 안에서 다 조립을 해요. 우리는 이제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한 정보를 분해된 것을 조립해서 그 상황 파악을 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는 항상 이 상황 형태로 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어떤 정보는 그냥 뭐 펜, 종이, 글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그 문장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 위에 하나 또 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연필, 사과, 땅 이건 정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아니고 이게 정보가 되면 나는 이 매직을 들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체적 문장을 만들어야 그게 정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눈치로 그 상황을 읽어. 대충 매직하면 아, 저 사람이 매직을 가지고 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랑하면 아, 저 사람이 연애를 하는구나 전체를 상황을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뭐 이건 매직이고 이건 종이고 이건 글자고 달력이고 이게 낱낱이 이야기한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눈치코치로 상황 전체를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는 상황 전체를 전달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눈치껏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 깨달음을 얻느냐면 사람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쪼인트 몇 번 까이고 이제 군대 가서 아, 이 영도를 박수를 까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외국인은 눈치가 없어서 한국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한국인 특유의 어떤 이상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아,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구나. 이해를 해야 된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는 거라고. 그 나라의 문화에 따른 그런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는 것은 어떤 A와 B의 어떤 이렇게 충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오가는 게 정보가 아니고 실제로 이 전체가 다 합쳐져야 정보가 된다. 그것을 자기 뇌 안에서 재조립을 해야 되고 구조를 알아야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그걸 조립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이게 구조적인 깨달음이고 두 가지 깨달음을 다 얻어야 되지. 이거는 이제 가서 책 보고 배우면 돼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둘이 사실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과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거다. 그리고 인간은 집단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맡겨놓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우리나라 진보 세력처럼 단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게 임배충이라고. 임배충들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건을 찍어. 근데 일단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합리적인 결정하는 놈이 이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인 결정하는 놈이 이겨. 지는 바보되지. 지는 일배충되지. 근데 박근혜는 성공하잖아. 산적 부하들 다 비합리적인 놈들이야. 부하들은 산적이 예마하고 때리면 맞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산적 두목 혼자 다 쳐부고 수익의 99%를 두목 다 보는 거야. 근데 그 산적이 세력이 강하다는 거지. 그 산적들이 오늘 회의에서 우리 좀 합리적으로 행동하자. 왜 두목이 다 먹냐? 나눠 먹자. 평등. 또 평등 산적. 다음에 다 망해. 평등 산적, 이웃 산적하고 대결해서 다 진 거야. 독재 산적이 이긴다고. 그래서 상당히
가만 놔두면 다 독점을 가는 거라고. 그래서 평등하고도 이런 거는 진짜 뛰어난 지식인만 할 수 있다. 우리는 평등 산적이면서 이기는 또 산적이 되잖아. 그럼 굉장히 뛰어난 산적만 이걸 할 수 있는 거로. 보통 산적은 독재 산적이 최고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결정, 산적 부하들처럼 자기가 손해보고 맨날 대장도 두들겨 맞고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이 집단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고 개인은 비합리적이지만 집단 전체는 합리적으로 좀 변한다. 그래서 싸움이 이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모든 조직이 다 깨져. 식량이 부족하다 하면 다 부인을 죽여야 돼. 무인대 2명 있다 하면 제일 합리적인 결정 한 명 죽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합리적인 어리석은 자기가 손해보는 결정. 여기서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꼭 그 나쁜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니지. 자기한테 불리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냉혈한 로봇이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사이코패스들이 사업을 잘한다는 말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스티브 잡스가 사이코패스가 할까 이런 주장도 있고 일단 알 수 없지. 사이코패스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인간이 권력, 명성, 재화, 뭐 욕망 이런 걸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권력, 명성, 돈, 체면, 지위, 신분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집단이 개인을 컨트롤하는 심리적인 조종 장치라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집단이 개인을 압박하는 장치라고. 이게 사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원시인들은 권력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권력이나 명성이나 돈은 평판을 얻겠다.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사실 집단을 갑으로 놓고 자기를 의미라고 생각하는 약한 모습이야. 이게 비합리적인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지만 사실 이명박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요. 자기 패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이명박이 그 정주영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정주영 회장한테 맨날 구사를 먹어가지고 존재하지 않은 정주영에 대한 복수 나이만큼 잘했어. 그리고 저승에서 날 보고 있겠지 이러고 그래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인간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집단이 강해지는데 지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인은 자기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집단의 대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식인 원래 이제 그 단결이 안 되는 놈들인데 원래 단결이 안 돼야 돼.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뭐냐? 최근에 그 어떤 사람이 구조자 이론, 원인은 구조자 이론을 얘기해서 가능한 것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구조론에서 말하는 의사결정이 바로 그거다. 모든 것은 자국민이 없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태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을 그것이게 한 탄생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자 이론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탄생의 절차라고. 이 세상에 원자로 되어 있던 원자가 만들어지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뭔가 가능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능한 건 뭐냐면 복잡한 쪽에서 단순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구조론적으로 5개의 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칭 5개 있습니다. 5개의 대칭이 있는데 이 전체 자체로도 1개의 대칭이지만 이거는 이제 상부 구조, 이건 하부 구조 좀 세분하면 2개의 대칭이고 더 잘게 쪼개면 5개의 대칭인데 5번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지구상의 모든 어떤 고도의 그 지성체가 있다. 이 지성체는 구조의 측면에서
최초의 세포보다 복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구상에 맨 처음 세포 한 개 생겼다면 지금 이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보다 더 복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더 복잡해 보이거든. 근데 왜 현상 복잡해 보인다? 그건 중복과 혼잡 때문에 그렇다. 중복은 이쪽이 보다 더 많아. 세포가 더 많다. 혼잡은 이쪽이 더 많은 환경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거고, 여기 있는 시 공간을 확장시켜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도 아인슈타인하고 최초의 한세포 동물하고 누가 더 머리 좋냐, 이거. 똑같아. 아인슈타인하고 베르크하고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 IQ 똑같은 거야.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베르크보다 IQ가 좋겠지. 이건 착각이라고. 베르크이 더 IQ 좋을 수 있다고. 그냥 어차피 길은 갈림길 분류 하나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다면 아인슈타인이 더 많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판단을 한 10,000번 했다는 거야. 10,000번. 하지만 베르크이 한 번 판단할 때 아인슈타인은 10,000번을 판단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단 한 번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베르크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딱 대결하면 점수 똑같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난 베르크보다 10,000배나 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만큼 시간을 안 줘. 시험 문제 출 때 땡!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답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베르크이 답을 써버렸어. 그러니까 베르크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베르크는 막 점프를 해서 30cm 뛰었기 때문에 베르크 합격, 아인슈타인 불합격이 돼서 베르크이 이긴 거라고. 그래서 이 인간이 단세포 동물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것은 더 많은 시간과 공간, 더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거고, 딱 한 개의 일을 할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의사결정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걸 5번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일에서 그런 거고, 요 안에서 그런 거고, 어떤 사건은 어떤 A와 B가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이 합작을 하면 또 더 복잡해진다. 어떤 하나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는 요걸 따라가는데, 또 둘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다시 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데 3,125건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든가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기계들은 실제로는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또 결정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중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한 놈은 이렇게 5번 딱 결정하는데 실제로는 그 5번을 5번 하는 거죠. 이 생물이 무한정 진화하는 게 아니고 딱 3,125가지를 인물은 한 가지 인물에서는 3,125가지 이상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주장은 뭐냐면 인간이 포유류보다 현재 이 인류보다 별로 그만큼 더 진화할 수 있는데 더 진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 해도 우리 인간보다 별로 안 뛰어나. 인간보다 100만 배 뛰어난 외계인이 없어. 만약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개체가 아니고 집단. 외계인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세력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외계인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다음에 뭐 나오냐. 최근에 나온 게 스마트폰, 인터넷, 그 컴퓨터 3가지잖아. 또 뭐가 있냐? 없어. 그다음 뭐 웨어러블이 나온다, 뭐 시계 뭐 또 많이 이야기하는데 3D 그 디지털 프린터 또 뭐 디지털로 새기는 것도 있더라고. 나무를 디지털로 깎는 것도 있고 3D로 깎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드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나는 다 꽝이라고 봐. 스마트폰이 최고의 발명품이고 더 이상 발명할 것 없다. 근데 100년 전에도 누가 이런 말 했어. 100년 전에도 이제 인류는 다 발명했다. 더 이상 발명할 것은 없다. 그래도 또 생겨나죠. 100년 전에도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말도 별로 신뢰한 말은 조금 더 나온다면 이 걸어다니는 인간형 로봇 이런 게 나오고, 아직
걸어다니는 인간형 로봇은 뭐 개형 로봇을 거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로봇은 아직 규제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아직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이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125가지 이상의 어떤 의사결정 요소가 없다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소실점.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 나도 까먹었으면 좀 빠뜨린 것 같아서 하는데 소실점하고 방향성 이게 거의 같은 얘기인데 어떤 개가 있는데 소실점은 이 개 안에 딱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또 밖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소실점이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건 아니다. 딱 연결하면 대충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소실점이 딱 안에 있는 게 아니냐면 자동차라고 하면 힘의 중심이 여기에 딱 걸려있다고, 딱 서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달리고 있을 때는 약간 앞에 와 있어. 여기가 힘의 중심이에요. 왜냐면 여기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의 마찰지와 이쪽이 조금 더 보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아닌 거야. 여기 앞에 가운데야. 그래서 우륜구동은 미끄러져요. 안 돼. 위험해. 전륜구동이라 안 되나더라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약간 앞으로 가야 안정된 상태지. 파도가 이렇게 막 오는데 배가 가만히 있는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 상태가 안 되는 상태다. 그래서 소실점이 요 가운데 아니고 이렇게 앞에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이 나온다. 어떤 두 개가 이렇게 마주칠 때는 여기가 소실점이에요. 사람과 기사체 사이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소실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구조 안에서는 요 안으로 소실점을 끌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때려서 일단 요 안에 소실점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외부의 무언가 충돌을 해서 다시 바깥으로 소실점을 가져가면서 사건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대립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두 사람이 공유한 혹은 토대 배가 있다는 거예요. 소실점 여기 있어요. 여기를 장악한 놈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시소라고 하면 시소가 있다면 여기 시소 축인데 이 축을 장악한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축이 움직일 때가 많아. 이걸 움직이는 놈이 나옵니다. 축을 만들고 축을 살짝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인위적으로 소실점을 만들 수도 있다.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는 잘 이게 반죽이 안 되면 안에 밖에서 뭘 투입해서 핵을 만들어주면 잘 뭉쳐지는 성질이 있다. 무슨 만화가 그러는데 맥주를 딸 때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뿌려놓고 맥주를 따르면 확 이렇게 거품이 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화에 나오는데 만화에서 도박꾼이 맥주 거품을 적게 따르는 사람이 이기라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 컵에다 몰래 소금을 살짝 뿌려놔. 그럼 그 사람은 맥주의 자신이기 때문에 잘 따르는데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 진짜로 소금을 그렇게 갈아서 투입하면 맥주 거품이 팍 올라오는지는 어떤 만화에 나오는 얘기. 그 방향성은 조직이 지부하는 방향이다. 간단히 이제 포위전을 할 때는 이 안쪽에 포위하고 있는 병사는 항상 자기 좌우에 있는 병사보다 약간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려면 약간 앞으로 가야 뭐가 보조가 맞춰져. 그렇게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혼자 튀어나와서 안 돼. 뒤로 들어간다고. 그럼 뒤로 계속 뒤끌어치게 돼. 그럼 얘들은 이제 압사하는 거지. 그래서 리더는 포지션을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집단에 어떤 방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통해서 축구라는 어떤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포위할 수 있는 구조, 동료가 자기보다 약간 앞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패스를 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스를 못해. 그렇게 되면 쪽으로 패스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뒤로 백패스를 해야 돼. 박정철 계속 이렇게 이렇게 패스.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유행이라든가 또 패션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코미디언이니까 웃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흐름을 따라가면서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요즘 먹히는 게 뭔가, 요즘 새로 나온 게 뭔가 이걸 계속 생각해서 그게 맞는 걸 해야지. 그냥 웃기려고 하면 안 된다.